오늘은 기아 EV3 테크데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각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오늘 13명의 담당 엔지니어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각각 자기들이 개발한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 아니죠. 그걸 좀 쉽게 설명해서 표현해서 사용자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것들이 기자들이 하는 역할이고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 자동차 자체는 기본적으로 EV3하고 EV3 GT 라인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외형상 사실은 EV9의 소형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선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은 건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EV9 때도 그랬지만은 이 차에서 이 EV 시리즈에서 다른 모델하고 달리 강조되어 보이는 것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디자인 면에서 중요하지만 전기차에서는 공기 저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죠. 우선 이제 전기차에서 예를 들어서 이 뒤쪽이 공기 저항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아차가 이번 설명한 것은 이 리어 스포일러의 형상을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리어 스포일러에서는 이 지금 해치백 형태인데 리어 스포일러에서는 공기가 흐르다가 뒤로 가서 그냥 와류가 생겨버리면 차를 다시 뒤로 당겨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 공기 제어를 다시 제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각도를 바꿨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측면에서 흘러나가는 공기의 저항을 좀 더 멀리 뻗어나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직선화했다는 것이 기아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공기 저항 계수는 0.27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긴 한데 그렇게 특별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디테일에서 많은 지금 공을 들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기아만이 아니죠. 전에 EQE 시승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멜세데스 벤츠는 이 사이드 미러에서의 공기 저항을 바꿔서 약 2%의 주행거리를 늘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측면 도어 손잡이도 이렇게 이 크로스 다이브를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요. 뒤쪽 도어에 이런 손잡이도 아예 매립식으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시내 주행에서는 연비가 좋지만 내연기관차가 반대죠.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나빠지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기 저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전기차 시대로 되면서 접어들면서 공기 저항으로 더 많은 공기 저항과 더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배터리 탑재 공간 때문에 자동차 형태는 대부분 SUV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체 배터리가 탑재되어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디테일은 아래쪽에 휠에서도 보이는데 휠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내연기관과 전혀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공기 저항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플로어 아래에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셀2 셰시적 전체 팩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이 EV3 같은 경우는 앞좌석이 뒷좌석이 앞좌석보다 약간 높습니다. 약간 높은 것은 그 배터리 팩 있는 부분의 설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설계가 다른 내용은 뒤쪽에 그 약간 붕곳이 솟아오르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이 차에서는 시트 밑에가 있겠죠. 여기에 BMS하고 PRI하고 몇 가지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로 인해서 뒷좌석 공간을 약간 손해봤죠. 이 차가 4,300ml의 소형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공간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많은 폼팩트란 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 배터리 팩 부분에 의해서 설계로 인해서 약간의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뒤차에 보통 오늘날 전기차는 이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뒷바퀴 굴림방식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앞바퀴 굴림방식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형태인데 현대가 기아가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EV5로 갔으면 어떤 또 다른 형태를 내놓을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뒷좌석의 이 높이가 약간 높아진 이유가 바로 이 배터리 팩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팩은 이런 식으로 스케이트보드 형태로 보통 납작하게 길게 펼쳐져 있죠. 근데 이 배터리 팩은 뒤쪽에가 별도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솟아있죠. 그 솟아있는 부분만큼 리어 시트 공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 차가 지금 81.4kWh의 배터리하고 롱레인지, 스탠다드로 58.3kW 배터리 탑재됐는데 그 배터리 탑재 용량이 작아진 만큼 이 다른 것들을 앞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지도 않겠다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모양은 똑같은데 실제 배터리 셀 양만, 모듈 양만 달라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듈화 배터리 채용으로 인해서 에너지 밀도가 22% 향상됐고 충전 시간이 보통 30분 모듈화로 인해서 30분 정도로 단축됐다는 것을 장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들이 공기저항에 많이 신경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차체 아래쪽에서의 다양한 언더커버, 플로어 커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기저항을 어떤 형태로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동력 성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력 성능은 CD 0.27이라고 표현하는데요. CD 0.27만 가지고 그 차의 공력 성능을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전면 투영 면적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CD치만 가지고 그 차가 공력성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더 내연기관식보다 더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기아는 이렇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포일러의 타입 높이에 따라서 공기저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뒤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와류를 얼마나 억제해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제로 좀 설명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모두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와류가 생기지 않게 한다. 측면에서도 와류가 생기지 않게 한다.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전기차가 그만큼 고속에서는 전비가 나빠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인데 사용자들은 그걸 감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면은 전비, 연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에서 주목을 끈 것은 인터페이스인데요. 지금 추세대로 현대기아차는 다 그렇지만은 디스플레이 창 아래 별도의 버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 같은 경우는 홈, 맵, 서치, 미디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버튼이 별도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물론 자주 설명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오늘날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하면서 드라이브 트레인 트루 같은 게 없어지면서 드라이브 트레인 같은 게 없어지면서 이 아래 공간을 설치하는데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싶지만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앞으로 슈퍼에서 암레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몇 가지 이 버튼 우리가 조용할 때 쓰는 버튼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자동차 회사들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스플레이 창으로 모든 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테슬라하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메이커도 있고 그 외에 일반 또 다른 메이커들은 이렇게 버튼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에어벤트 조작 버튼도 스위치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있고 볼륨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예 스크린에서 모두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절해 나갈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음성 인식 기능이 훨씬 더 발달한 상황에서 또 AI 기능이 훨씬 더 발달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더 많이 버튼이 생략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단 내가 사용할 때 편리한 것이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그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의 발달으로 2차도 생성형 AI가 적용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승회 때 다시 설명할 계획이 있겠지만 생성형 AI가 과연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내가 이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서 이 차의 기능을 실행하고 또는 그 실행한 것들을 피드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형태,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차에서 그냥 유튜브를 본다거나 주행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AI가 인공지능의 자동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지금까지는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전기차에서도 소음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는 그냥 전기차는 무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주차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도로로 들어서면 일단 로드 노이즈, 노면 소음이 올라옵니다. 그 외에 풍절음 같은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잡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실내로 최대한 잡게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서 바로 이런 흡음재 같은 것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 EV3에도 그 흡음재의 많은 채용을 통해서 차폐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완전 소음이 없다는 생각은 이미 뭐 벗어난 지 오래됐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분 세부에서 이 디테일한 면에서 소음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V3에 적용된 차세대 열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열교환기들과 냉매 밸브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냉매 모듈화해서 적용하였고요. 냉각수 시스템도 쿨런트 허브와 EWP 그 다음에 냉각수 밸브가 각각 흩어져 있던 것을 모두 모듈화해서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에어컨 배관이나 냉각수 호스 등 밸브류 모두 축소해서 거품을 이렇게 다 심플하게 축소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흡열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내에 있는 외기온과 그 다음에 피나 배터리를 사용하건 남은 열원을 동시에 흡열해서 그거를 히트펌프 시스템을 활용해서 난방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혹한기에 그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혹한기에 뭐 견딜 수 있는 온도는 뭐 영하 20도까지도 충분히 저희 요즘은 혹서기에 대한 얘기 나오던데 혹서기에도 뭐 40도 이상 뭐 올라간다는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다 견딜 수 있도록 개발. 이건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결국은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중량 저감도 예, 맞습니다. 했다고 되어 있나요? 어쨌든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효율을 증대해서 주행거리를 또 늘릴 수가 있고 이렇게 모듈화함으로써 중량이 저감돼서 또 차량의 주행거리를 증대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몇 %나 좋아졌다는 그 데이터가 있나요? 네, 일단은 히트펌프 성능으로 보시면은 여기 공조 성능을 보시면 6에서 10%의 향상이 되어 있고 6에서 10이라고 저희가 써놓은 이유는 주행 외기온의 온도라든지 주행 상황이나 패턴에 따라 최소 6%, 최대 10%까지 효율 증대를 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V3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유럽 시장을 타겟 마켓으로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 시장 차는 주로 세컨드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 만능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작아야 됩니다. 유럽의 주력 시장은 가솔린 차로 따졌을 경우는 1.0리터에서 1.5리터 차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라는 얘기죠. D 세그먼트만 넘어가도 유럽에서는 컴퍼니카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인들은 큰 차를 타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 EV3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그 실내 공간을 갖추면서도 전기차로서의 소형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채용했다는 면에서 분명히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앞으로도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소비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국의 소비자하고 미국의 소비자 완전히 다르고요. 유럽 시장은 더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기차 라인업을 구성하는데 또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기아가 테크데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직접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그들이 개발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영석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